때는요 32년의 어느 따사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최리가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궁에 데려와서 낭랑공주한테 소개를 해요. 최리는요 딸인 낭랑공주에게 그 남자를 소개시켜주면서 고구려의 호동왕자다. 잘 모시도록 해라. 아버지가 이제 소개팅을 시켜준 거예요. 저는 사실 좀 자만추라서 소개팅이 제의를 들어오면 살짝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만나지 않고는 만남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개시켜줬고 그게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면 예스? 잘해볼까? 이렇게 한번 파이팅하고 만나지 않았을까? 네,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다 이제 판단을 하고 다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소개시켜 줬을 테니까 좀 믿고 만났을 것 만날 수 같다. 있는. 네. 증명된 사람. 그쵸, 맞아, 그쵸. 맞아. 네. 예. 자, 낭랑공주는 왕인 아버지에게 호동왕자를 소개받고요. 이때는 이제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이게 바로 낭랑공주의 나라 낭랑국과 호동왕자의 나라 고구려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자, 고구려 제3대 왕 대무신왕이 바로 호동왕자의 아버지였어요. 대무신왕 이름의 뜻은요, 큰 무예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고구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복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 대무신왕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낭랑공주의 조국 낭랑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낭랑공주의 아버지는 대체 왜 적국이나 다름없는 고구려의 호동 왕자를 소개시켜줬을까? 근데 그 고구려가 특히 남쪽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낭랑국을 복속을 해야겠고 낭랑 입장에선 복속당하면 큰일 나니까 야, 이번 기회에 화친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텐데 바로 호동을 만나면서 그 드라마틱한 상황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리는요 옥저 인근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호동 왕자 역시 그 옥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호동 왕자의 모습을 본 낭랑왕 최리의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낭랑왕 최리는요, 하늘이 주신 기회다. 반드시 호동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계산이 있었네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낭랑왕 최리는요, 호동 왕제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내 딸을 소개시켜 줄 테니 이 결혼하지 않을 텐가? 자, 한마디로 처음 보는 남자한테 사위가 되어 달라면서 요즘 유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인 플러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는 다 정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네, 저는 좋긴 한데, 저는 좋긴 한데 그 아버지 그 허락 없이 그러면 그건 뭐 왕의 자리를 안 주잖아요 또. 도윤 씨, 지금 이야기한 요 답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있나 보다. 자, 이 최리의 간곡한 부탁에 호동 왕자는 일단 낭랑공주를 한번 만나보기로 합니다. 일단 봐야 돼. 이때 낭랑공주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딸의 입장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위치랑 맞아요. 상대 고구려의 위치랑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아버지와 나라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그럼요. 생각을 할 것 네, 같아요. 그럼요.
호동 왕자를 만나게 된 낭랑공주의 심장. 이내 쿵쿵 요동칩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고와 호동이라 이름하였다. 낭랑공주 아유 뭐 고구려 낭랑국 상황이 뭐고 간에 그냥 호동 왕자의 외모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얼굴 보시네요, 우리 낭낭 공주님. 사실 이 호동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네.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는 뜻이 이미 호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조나단이 너무 잘생겼어. 당신은 호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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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수님, 뭔가 이렇게 호동이라고 왜요?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저기 어떤 걸 저기요. 했어요? 뭐 다른 얘기 하시는 거 형 이거 너무하네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중요한 얘기였나요? 아니었어. 교수님. 예. 아 근데 이렇게 이름을 호동이라고 지을 정도로 예. 좀 외모가 잘생긴 게 뭐 기록에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확실한 기록이고요. 네. 그 사실 여러분들 인디안식 이름 짓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봤어요. 그 성난말 오, 그리고 늑대와 춤을 맞아요. 뭐 주먹쥐고 일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결정적 특징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냥 불러버리는 건데 와 재밌다. 우리나라 그 옛 이름 짓기 방식이 거의 같았어요. 주몽의 뜻이 뭐라고 그랬었죠? 주몽, 그 활을 활 잘 맞추는 사람. 네네네. 응? 그래서 추모왕, 뭐 주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호자가 그냥 쉽게 쓰는 글자가 아니어서 최고미남 그 이름을 그대로 여기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낭랑공주는 호동 왕자를 보고 단숨에 호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낭랑공주는 이 점점 붉게 달아오르는 얼굴을 애써 숨기면서 수줍게 호동 왕자에게 인사를 건넸죠. 자, 그러면 낭랑공주를 처음 본 호동 왕자는 어땠을까? 아까 보셨잖아요. 예. 사진 봤으면서 왜 그래요? 맞습니다. 호동 왕자 역시 아리따운 낭랑공주의 모습을 보고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소개로 만남을 시작하긴 했지만 서로를 알아가면서 호감이 생긴 이 두 사람.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사이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낭랑공주와 호동왕자가 여느 때처럼 궁궐을 거닐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때였죠. 갑자기 낭랑공주 앞을 호동왕자가 딱 막아서면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지 않겠소? 갑자기 호동왕자의 프로포즈를 받으니 낭랑공주. 당연히 좋다고 했죠. 왜냐면 사실 단순히 뭐 외모가 잘생겼다라기보다는 말도 잘 통하고 또 또래다 보니까 거절할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네, 그죠? 진짜. 자, 그렇게 깊어진 두 사람은요,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어느 날 낭랑공주는요,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무기고로 향했겠죠. 커다란 자명고 앞에 선 낭랑공주. 낭랑공주는 날카로운 칼을 자명고의 면 위에 가져다 댔을 겁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얘기했잖아요.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중간에라도 끝까지 믿은 거잖아요. 좀 책임감이 없지 않나 공주로서. 네. 나라를 생각해야 네, 되는데. 왜냐하면 공주라는 직업, 그 직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게 나는 그냥 누구의 딸이 아니라 백성들을 거느려야 되고 그 위치와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그런 건 생각 못하고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랑만을 위해서 나라를 저버리지 않았나. 근데 처음에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게 낭랑공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낭랑공주는 정말 찐 사랑합니다. 찐 사랑.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낙랑공주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반추해 보면 더 큰 그림으로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낙랑국은 고구려의 복속이 될 텐데 전쟁을 해서 서로 싸우고 수많은 희생이 있기 전에 그냥 이걸 파괴해 버리면 전쟁 없이, 물론 항복은 하겠지만 희생 없이 복속되는 것도 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자기도 자연스럽게 이제 고구려의 왕자의 부인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낙랑공주는 곧 호동왕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겠죠. 당신의 뜻대로 자명고각을 부쉈습니다. 자, 이 호동을 통해 낙랑국의 보물 자명고각이 부서졌다는 소식을 접한 고구려군의 다음 행동은 낙랑국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 낙랑국을 공격합니다. 성 아래에 고구려 병사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뒤에야, 아니 자명고와 자명각이 어찌 울리지 않았단 말이냐. 그로부터 얼마 뒤 낙랑왕 최리는 자명고각을 부순 이가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란 절망적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전세는 고구려의 기울 대로 기운 상황,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결국 낙랑왕 최리는 고구려에 항복합니다. 최리가 이끌던 낙랑국이 결국 패망한 겁니다. 호동왕자의 계획대로 낙랑국 정복에 성공한 상황. 하지만 호동왕자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겠죠. 조국을 배신하고 자신을 기꺼이 도와준 낙랑공주에게 고마운 마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랬었을까요? 이 전투 상황이 수습되자마자 호동왕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곧장 자신의 아내 낙랑공주에게 향합니다. 오, 그래. 사랑한다니까. 네. 그런데 낙랑공주를 발견한 호동왕자의 다리가 털썩 풀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호동왕자의 아내 낙랑공주가 죽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유, 왜요? 왜요? 고구려군이 쳐들어와서 낙랑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그때 낙랑공주 그 앞에는요, 분노에 찬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바로 낙랑공주의 아버지이자 낙랑국의 왕 최리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사랑받는 딸에서 이제는 나라를 망하게 한 죄인이 되어 아버지 앞에 선 낙랑공주. 결국 분노에 찬 아버지의 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왕자 호동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부여계통의 갈사곡 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왕권에 접근할 수 있는 순위에서 좀 멀어져 있던 거죠. 특히 그 호동이 활동할 그 시점에 원비에 아들이 태어나요. 해우가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공을 세워야 될 것에 대한 간절함이 결국은 그 사랑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목적을 염두에 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호동왕자가 왕위 계승권에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랑국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름답기만 할 것 같았던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사랑 이야기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해 봤을 때 호동왕자는 낙랑공주를 정말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낙랑공주의 마음을
이용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죠. 아,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용했다. 사랑 아니다. 아, 일도 없어, 일도. 일도 없다. 일도 없어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랑은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찾으러 갔을 거고, 네, 그 여부를 왜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뭐 맞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또 만나러 가고 그런 것들이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나쁜 남자 호동 왕자인지 그게 아닌지 이게 참 알기가 어려운데 자, 낙랑국의 보물 자명고각을 부수라고 명령하고 또 낙랑국을 공격한 건 정말 이 호동 왕자의 온전한 의지였을까요? 낙랑공주를 사랑한 호동 왕자의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낙랑을 멸망시키고자 마침내 혼인을 청하여 그 딸을 맞이하여 아들의 처로 삼고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 병장기를 파괴하게 하였다. 아들의 처로 삼고 이 기록 누구 입장에서 쓴 거예요 지금? 아버지. 이 큰 그림 다 누가 그렸다? 아버지가 배무신화. 와 호동 왕자의 결혼 그리고 낙랑국의 보물 자명고각을 파괴하게 한 배후에는 다름 아닌 호동 왕자의 아버지 대무신왕의 사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만나게 한 것도 다 그 앞에서 이렇게 야, 몇 수를 봐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와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나이나 상황을 보면은 당시 호동의 나이가 갓 10대 중후반, 그러니까 요즘 중고생 그 수준 정도밖에 안 된 거니까 그 연령대에 저런 거대한 계획과 책략을 세워서 한다라는 건 호동이 주도한다는 건 자기 정치적 야망으로 한다는 건 현실이 좀 떨어지겠다. 결국은 괜히 대무신왕이 아니에요. 전쟁의 신, 책략의 신. 호동 왕자는 그저 아버지 대무신왕의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